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나누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가입니다.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저는 약 23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고전 문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分些语言可以远害全身本사여인 가이온의 전신, 즉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면 해를 피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와 조직 심리를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회사나 조직 내에서도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적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고 모든 성과를 독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심리적 저항과 관계적 마찰이 생깁니다. 반면 아주 조금이라도 실적이나 공을 나누게 되면 전혀 다른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존중의 감정이 생깁니다. 실적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기 존중감 self-esteem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합니다. 둘째, 심리적 방어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경쟁 상황에서 타인의 성과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일부 실적이나 성과를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은 경쟁자에서 동료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혜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실적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언젠가 되갚고 싶다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로 전환됩니다. 넷째, 갈등을 예방하는 힘이 생깁니다. 실적을 독점하는 사람은 겉으론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변에는 시기와 반감, 소외감이 조용히 쌓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눌 경우 그 감정의 누적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비용을 미리 줄여주는 예방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전의 말처럼 나눔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실적을 독점하면 순간은 화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심리적 고립과 관계의 취약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적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존중, 안정된 협력, 신뢰, 자산, 그리고 갈등 예방이라는 네 가지 보이지 않는 혜택이 따라옵니다. 分些语言可以远害全身.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권유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유효한 조직 내 생존 전략이며 관계를 지키는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실적 평가나 성과 보고의 순간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나눔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실적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감정으로 방어를 해제하고 당신을 협력 가능한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나눔이 아니라 갈등 예방과 인간관계 지능 EQ의 핵심 전략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고전의 지혜는 조금이라도 나누라고 말합니다. 실적을 일부라도 나누면 상대의 원망과 불만은 줄어들고 갈등은 예방됩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자신을 해로움으로부터 지키는 심리적 방어이자 인간관계의 철학적 균형입니다. 나눔은 약함이 아닌 성숙한 자기보호의 방식입니다. 옛 고전의 명언에 分谢与人 분사여이네야. 可以远害全身 가이원의 전신의 뜻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만 해로움,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分谢与人 분사여이네야. 可以远害全身 가이원의 전신의 뜻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눠 주어야만 해로움을 멀리하여 몸을 보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 상대방의 원망이나 불만이 줄어들고 갈등이 완화되며 해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도 욕먹는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실적을 나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주고도 욕먹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의 성과로 포장하기를 하여 실적 독점 피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잘해서라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성과는 씨가 조율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적 일부를 공동 작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며 공로를 나누어 주는 동시에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사의 형태로 실적을 나누기, 선물처럼 전달하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씨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이 부분은 씨 이름으로도 보고서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는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며 실적을 나눠 받아도 수치심이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셋째, 팀 전체의 분위기와 연결하기입니다. 사람 아닌 조직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리 팀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팀 이름으로 회사 뉴스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개인 실적이 아니라 조직 성과 공유로 방향을 틀면 실적을 나눠 받아도 누구도 손해보거나 껄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전 속 한 문장을 통해 조직 내 인간관계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 分谢与人 해야 可以远害全身. 즉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 해로움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23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 문구이지만 오늘날 다양한 조직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조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성과 중심의 환경입니다. 개인의 실적이 곧 평가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적을 독점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시기와 경쟁심,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실적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나눔이 곧 존중의 표현이 되고 협력과 신뢰의 기반이 되며 자신을 향한 은근한 반감과 갈등의 씨앗을 미연에 차단하게 됩니다. 즉, 실적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성과보다는 과정과 협업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권한이나 책임을 독점하면 주변의 신뢰는 금세 무너집니다. 이때 분사여인 즉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태도는 팀 안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고 갈등 없는 협업 문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와 교육기관입니다. 교사, 교수,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는 기여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공동 연구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일부만 독차지한다면 남은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 팀원 개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올라가고 더 건강한 협력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 조직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직은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의지하며 신뢰 기반의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성과나 권한을 나누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조직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내부 균열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럴수록 조금이라도 나누는 태도, 오히려 조직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分些与人해야可以远害全身. 이 말은 단순히 고결한 윤리적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지키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성과든 권한이든 인정이든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결국 더 신뢰받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고전은 오늘을 위한 지혜입니다. 더 깊은 고전 기반 심리학과 리더십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정리하자면 죽어도 욕먹지 않는 실적 분배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 감사를 담아 나누기입니다. 실적을 선물처럼 포장하여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둘째, 공로를 자연스럽게 분산함으로써 팀 전체로 포장하여 경쟁심 해소와 갈등 예방을 합니다. 셋째, 조직 분위기와 연결하여 사람 아닌 분위기 중심으로 시기심 제거와 협업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적은 나눠서 잃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서에서도 나눔은 겸손과 협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의 지혜는 지금도 조직 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으로 통합니다.